자, 여기 견고한 조선의 궁궐이 있습니다. 500년 왕조의 심장이자 백성들의 희망이 깃든 곳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 화려한 지붕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로웠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 앞에서 이 거대한 성체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무력함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어떤 비극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을까요? 왕조의 존엄마저 흔들었던 그 역병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조선의 궁궐이 보이지 않는 재앙 앞에 흔들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한 왕이 겪었던 처절한 고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가 내린 진간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선택들이 단순한 비극을 넘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파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함께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한 인간의 깊은 고통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파동으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고요한 아침, 태평성대의 기운이 감돌던 조선의 궁궐은 황금빛 갑옷을 두른 듯 완벽해 보이는 성체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안녕을 살피며 정무에 매진했고 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죠. 궁궐의 전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표정들 아래로 어딘가 모를 미약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마치 잔잔한 수면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쓰러지는 백성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바람을 타고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문들은 점차 뚜렷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궁위관들의 표정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들의 눈빛은 아직 이름 모를 미지의 적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의 출현을 직감하고 있었을까요? 평화로웠던 궁궐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어이들은 밤늦도록 의서들을 뒤적이며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증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을 겁니다.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하늘을 뒤덮듯 불길한 그림자가 궁궐을 향해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는 궁궐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기침과 미열이 더 이상 단순한 감기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궁궐 내부에서도 하나둘씩 이상 증세를 보이는 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고 궁궐 안에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율로 유지되던 궁궐이라는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존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귀에도 심상치 않은 보고들이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점차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왕실의 보위에 오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왕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그야말로 미지의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궁궐 안에 설치된 임시 격리시설은 순식간에 가득 찼고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는 평화로웠던 궁궐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어린 왕자나 공주, 혹은 왕비와 같은 왕실 가족에게까지 병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면서 왕의 무력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의관들은 필사적으로 치료법을 찾고 약재를 다렸지만 역병의 확산 속도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죠. 궁궐 내부의 혼란은 극심해졌고 초기 대응의 실패는 불길한 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백하게 고뇌하는 왕의 모습과 궁궐을 뒤덮은 침묵, 그리고 비탄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극은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궁궐을 덮쳤던 역병의 그림자는 결국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야 말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눈앞에서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했죠. 어린 자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귀한 반려였을까요? 그 상실의 무게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통곡 소리가 적막한 궁궐을 갈랐고 왕의 가슴에는 그 어떤 치료로도 아물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한 나라의 군주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법이죠. 왕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했습니다. 골룡포를 벗어던진 채 그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그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 못했고 산더미처럼 쌓인 정무는 더 이상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할 군주의 책임감마저 그의 비통함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듯 보였죠. 궁궐은 침묵에 잠겼고 신하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왕의 고통은 곧 나라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왕은 고통의 심연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군주의 자리는 영원히 비워둘 수 없는 법이죠. 어느 날 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이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궁궐 밖 백성들 또한 이 역병 앞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슬픔이 백성들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왕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절망 대신 뜨거운 책임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고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왕은 이 비극을 통해 진정한 군주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을 겪었기에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모든 관습과 낡은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택을 말입니다. 고통의 심연에서 벗어나 그는 어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위로 확고한 의지와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정책을 선포했죠. 그것은 단순히 역병을 물리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죠. 왕은 역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한 의학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역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구휼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위생관념을 개선하여 전염병 예방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보수적인 유교 사상에 젖어있던 궁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어찌 군주의 채통을 버리고 미천한 의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옵니까? 백성들을 위한 구휼은 좋으나 나라의 재정이 바닥날까 염려되옵니다. 등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치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으로 모든 반대를 뚫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이 파격적인 결단은 궁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침묵과 비탄에 잠겨있던 궁궐은 이제 역병과의 싸움을 위한 거대한 전초기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의원들은 밤낮으로 새로운 의서를 연구하고 약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배급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비극이 역설적으로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승화되며 조선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개인적인 비극이 역설적으로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승화되며 조선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환점은 단순히 깨달음의 순간에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죠. 왕은 이제 한 개인의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백성의 안녕을 책임지는 군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통함은 백성을 향한 강렬한 연민으로, 그리고 이를 넘어 역병이라는 거대한 재앙에 맞설 단호한 의지로 승화되었으니까요. 기존의 낡은 관습이나 신하들의 반대 의견조차 그의 굳건한 결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파격적인 선택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흔들림 없는 의지 아래 궁궐은 그야말로 거대한 방역본부로 탈바꿈했습니다. 의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며 연구에 매진했죠. 그들은 오랜 의서들을 다시 펼쳐들고 민간의 처방까지 두루 살피며 필사적으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스스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관념을 교육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손을 자주 씻고 오염된 물을 피하며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역 수칙들이 나붙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병과의 싸움은 단순한 의학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굶주림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역시 왕의 중요한 책무였죠. 이에 따라 조정은 대규모 구휼 정책을 펼쳤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구휼민은 역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풀렸고, 굶주림에 지친 이들에게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배급을 넘어 왕이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왕의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과 백성을 향한 깊은 책임감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진심을 느끼며 스스로 방역에 동참하고 서로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며 위기를 헤쳐나갔죠. 병이 돌면 서로를 격려하고 아픈 이웃을 보살피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역병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오히려 조선 사회의 저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역병과의 싸움은 결코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따랐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흔들림 없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지시 아래 전국 각지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집대성되어 새로운 의서들이 편찬되었고, 이는 후대 의료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또한 전염병 전문 의료기관의 설립 논의가 시작되는 등 단순히 당장의 위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성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역병의 기세가 점차 수그러들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궁궐과 백성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흔과 함께 역경을 이겨낸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왕의 개인적인 비극이 역설적으로 백성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그 헌신이 조선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의 비극적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를 넘어 국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기록 속에 길이 남아 한 시대를 넘어선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후세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왕이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재앙에 맞서 싸우며 내렸던 결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과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나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과거의 역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질문이 아닐까요?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의 보고인 것이죠. 한 왕의 비극적인 상실이 인류의 숭고한 극복 의지로 승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사의 교훈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찾아 나가는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